여기 부모도 손을 놓아버린 미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부모는 큰 결심을 한 듯 당장 한국에 가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모님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고등학생 조나단 윌리엄스입니다. 삶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문제아였죠. 지금 제가 이렇게 우등생이 되어 하버드 입학을 꿈꾸게 될 줄은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이토록 바꿔놓을 줄은 더더욱 말이죠. 매일 아침 늦게 등교해서는 달콤한 꿈나라를 여행했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선생님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게 일과였습니다. 한 번은 과학 실험실에서 친구들과 몰래 화학, 약품을 섞다가 작은 폭발을 일으켜 전교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죠. 교장실은 제 두 번째 교실이나 다름없었고 징계 통지서는 제 방을 장식하는 벽지가 되어갔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면 선생님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고 교무실에서는 윌리엄스의 아들하면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매주 학교에 불려오셨고 그때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씀만 반복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네요. 1학년 때는 농구부에 들어갔다가 코치와 싸워 퇴출당했고 2학년 때는 급식실에서 싸움을 주도해 한 달간 정학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교내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다 경비원한테 들켜서 경찰서까지 다녀온 적도 있었죠. 저를 보는 학부모들의 시선은 저 아이만 우리 반에 배정되지 않길 하는 기도와도 같았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는 매년 해외로 떠나는 글로벌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당연히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였죠. 성적도 나쁘고 품행도 바르지 않은 제가 갈 수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더군요. 제가 또다시 큰 사고를 쳤을 때 부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학교에 거액을 기부하시며 저를 한국 수학여행에 보내기로 하신 거죠. 정신 좀 차려와라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갑작스럽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 여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건 제 옆자리에 앉았던 브래드라는 친구예요.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던 그 친구는 비행기에 오르면서부터 왜 하필 한국이야? 라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브래드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죠. 거기 아직도 불안정하지 않아? 북한이랑 전쟁 중이라며? 길거리에서 핸드폰. 도둑 맞으면 어쩌지? 그 같은 말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는 내내 한국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한 곳일지 상상하며 투덜거렸죠.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도 LED 간판만 잔뜩 있는 후진국이네라고 비웃었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 저는 브래드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우리의 완벽한 무지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미국의 공항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미국 공항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마치 첨단 도시의 축소판 같았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내부,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입국 심사대,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드넓은 하늘이 보였고 그 아래로 최첨단 로봇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공항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멀리 청소부가 일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가며 청소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 곳곳에 있는 무료 충전소와 휴게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유료일 거라 생각하고 지갑을 꺼내려던 찰나 FRE라는 영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 최신식 충전기였죠. 브래드는 이게 무슨 속임수인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살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호텔처럼 꾸며진 무료 샤워실을 발견했을 때는 브래드와 저는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건과 어메니티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걸 보고는 브래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비웃음이 사라졌죠.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여정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최첨단 시설들을 보고도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코웃음을 치는 모습에서 그의 고집스러운 편견이 느껴졌죠. 마치 자신의 선입견이 무너지는 것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단정한 교복 차림의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얀 셔츠에 감색 재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손에는 우리의 이름을 쓴 환영 피켓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 띈 밝은 미소는 13시간의 긴 비행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의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했죠. 그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인사를 건네자 브래드의 얼굴에서도 처음으로 경계의 기색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느껴진 그들의 친근함과 세련된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직접 준비한 웰컴 패키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하철 교통카드와 한국의 전통과자, 그리고 손글씨로 꼼꼼하게 작성된 서울 여행 가이드까지 들어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리 각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미리 조사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패키지에는 농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한국 프로농구 경기 일정표까지 넣어두었더군요. 이런 섬세한 배려심은 미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탑승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정확히 시간표에 맞춰 출발하는 버스를 보며 브래드는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내 푹신한 좌석에 몸을 묻고 잠들어 버렸죠. 도착지인 서울역에 내려서는 순간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에 우리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잘 짜여진 무용 공연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는 곧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브래드는 자신의 최신형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지도 앱을 켰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무료 와이파이 사인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라니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접속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서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플랫폼과 초현대식 지하철이 눈앞에 나타났죠. 무인 발권기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하는 과정도 너무나 쉬웠고 지하철 내부는 마치 우주선처럼 깨끗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눈에 들어오는 건 사람들의 최신형 휴대폰과 태블릿이었어요.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죠. 우리가 알던 한국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네요. 마침내 우리가 방문하기로 한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죠. 학교 주변으로 늘어선 카페들은 마치 뉴욕의 어느 거리처럼 세련되어 보였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한 편의 청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이 하나같이 단정한 교복 차림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브래드는 그저 답답해 보일 것이라 생각했던 교복이 오히려 세련되고 멋있어 보인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은 마치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학교 정문에서부터 놀라움은 시작되었죠. 모든 학생들이 전자학생증을 태그하며 순서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그곳은 제가 알던 학교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벽면 가득 설치된 전자칠판은 마치 거대한 스마트폰 화면 같았고 각 책상마다 설치된 태블릿은 모든 학생의 필기를 디지털화했죠. 천장의 공기청정기는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하며 작동했고 빔 프로젝터는 수업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수업 태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중력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수업 중간 질문이 나올 때면 거의 모든 학생이 손을 들었고 그들의 답변 수준은 마치 대학생 같았습니다. 특히 수학 시간에는 미적분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모습에 브래드와 저는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브래드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한 학생이 자신의 노트북으로 직접 만든 프로그래밍 과제를 발표할 때였죠. 그 발표 내용은 우리 학교 컴퓨터반 선배들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뮬레이션이었는데 마치 실제 개발사의 발표를 보는 것 같았어요. 브래드는 자신이 자랑하던 게임 프로그래밍 실력이 부끄러워졌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더욱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면서도 수업 시작종이 울리면 자발적으로 보관함에 넣었죠. 누군가의 감시나 통제가 없어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청소 시간이었어요. 선생님도 청소부도 없이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누구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음악을 틀어놓고 즐겁게 청소하는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급식 시간이 되자 브래드와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학교의 흔한 햄버거와 감자튀김 대신 우리 앞에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한정식처럼 다채로운 식단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불고기와 각종 나물, 된장찌개, 신선한 김치까지 식판 위의 모든 것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매일 다른 메뉴가 제공된다는 점이었어요. 오늘은 한식, 내일은 일식, 모레는 양식으로 식단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었죠. 심지어 채식주의자를 위한 별도의 메뉴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브래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고려해 식단을 짜고 조리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철 식재료만을 사용하고 모든 음식을 당일 조리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 학교의 냉동식품 위주 급식이 떠올라 부끄러워질 지경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매일 식단을 새로 짜고 조리사들이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게 우리 학교 급식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사실에 브래드는 혀를 내둘렀죠. 하지만 브래드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젓가락을 어설프게 쥐고 있는 그의 손가락은 마치 처음 연필을 잡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겨우 집어올린 불고기 한 점이 허공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갔죠. 주변의 한국 학생들이 젓가락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식사하는 모습이 그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브래드는 참았던 짜증을 폭발시키고 말았죠. 젓가락을 식판에 내던지는 순간 그의 팔이 된장국 그릇을 건드렸고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브래드의 얼굴은 이제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졌습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큰 소리로 화를 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니 아마도 분노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컸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후의 상황이었어요. 누군가가 브래드를 나무라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학생들이 재빨리 휴지를 가져와 닦아주었고 새로운 국그릇을 가져다 주었죠. 심지어 한 학생은 젓가락 대신 포크를 구해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배려심 앞에서 브래드의 얼굴이 붉어졌고 결국 그날 오후 청소 시간에 자진해서 급식실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그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여명이 채 밝지 않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지만 놀랍게도 지하철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출근하는 회사원들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빽빽했지만 지하철 안은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책이나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그건 지친 발걸음으로 서 있던 여학생을 향한 작은 배려의 순간이었습니다. 흰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께서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있는 여학생을 보시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마치 당신의 손녀를 대하듯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죠. 여학생은 처음에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지만 할아버지의 온화한 권유에 결국 허리를 굽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교복과 공손한 태도가 할아버지의 미소를 더욱 환하게 만들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세대 간의 배려를 마치 일상의 한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뒤로 이어진 또 다른 배려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회사원이 슬며시 자리를 할아버지께 양보했고 이는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져 결국 모두가 편안한 자리를 찾아갔죠.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여진 무언극처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면 서로를 잡아주고 내릴 때는 먼저 내리는 사람을 배려하며 기다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브래드와 저는 그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무인 티켓 발권기와 개찰구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임에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거나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사람이 없었죠. 미국의 지하철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브래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정말 우물 안개구리의 시선이었다고 말이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은 제가 살던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지하철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도 우리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문을 연 도서관에서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어요.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데도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쓰레기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브래드가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태도는 문제가 될 것이 뻔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죠.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태도였죠. 미국에서처럼 큰 소리로 항변하며 오히려 선생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무실로 불려갔을 때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규율이 너무 엄격하다며 불평했죠. 그러나 선생님들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브래드를 다그치거나 처벌하려 들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브래드의 불만과 방어적인 태도, 뒤에 숨어있는 불안감을 읽어낸 것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CCTV 영상을 함께 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브래드가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를 퇴학시키는 대신 일주일간 아침 일찍 등교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으로 징계를 대신했습니다. 더불어 매일 방과 후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게 했죠. 처벌이 아닌 교육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브래드였지만 함께 공부하게 된 한국 학생들의 진심, 어린 도움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겠다고 나선 반장 민수의 친절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브래드는 전교생 앞에서 자발적으로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 학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고 그제서야 브래드의 얼굴에서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과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께서는 브래드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영어 토론 동아리에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브래드였지만 일주일간의 청소 시간에 친해진 민수의 권유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래드는 진정한 변화의 계기를 마주하게 됐죠.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놀라웠지만 그들이 가진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서로를 돕는 모습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등교하는 한국 학생들을 보며 늘 지각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그들은 새벽부터 자습실에 모여 공부하고 방과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왜 이토록 규율을 잘 지키는지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토론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부터 환경 문제까지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제가 늘 하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같은 반민수라는 친구는 장래 희망이 인공지능 개발자였는데 이미 관련 논문을 읽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시하는 줄 알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와 끈기 있는 노력을 보며 제 안일한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죠. 점심시간에도 그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급식을 먹으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재미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 큰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문득 제 모습이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고 오히려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한국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함께하는 코딩 스터디는 이제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고 한국어 공부에도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보는 스터디 그룹 모임은 제게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었죠.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갔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새벽 알람을 맞추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영상통화에서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를 위해 깜짝 송별회를 준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하지만 그날의 행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무대 위에는 수십 대의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스크린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지냈던 한 달간의 모습이 영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의 어색했던 모습부터 급식실에서 실수했던 순간, 함께 공부하며 웃었던 시간들까지 모든 순간이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각 반 학생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저희를 위해 밤새워 준비했다는 작은 책자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모든 학생들의 손글씨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브래드는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예쁘게 적힌 책갈피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의 사과 이후 함께 영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직접 만든 선물이었죠. 브래드의 장점만을 예쁜 한글로 적어놓은 그 책갈피는 그의 가방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송별회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는 함께 한국의 전통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한국의 차와 과자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학교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다가왔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영어와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수업 시간에도 늘 앞자리에 앉아 필기하는 모습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성적표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교장 선생님은 제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브래드와 저는 여전히 자주 만나지만 이제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프로그래밍을 더 발전시켜 이미 작은 애플리케이션을 몇 개 만들었고, 저는 한국 친구들과 화상 채팅으로 꾸준히 스터디를 이어가고 있었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제가 시작한 아시아 문화 교류 동아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 친구들이 보내준 교재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죠. 얼마 전에는 민수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국제대회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이었죠. 축하한다는 제 메시지에 그는 다음에 미국에서 만나자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민수는 MIT에 지원했고 이미 합격 통지를 받았더군요. 저도 이제 확실한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죠. 지금은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SAT 성적도 크게 올랐고 이제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노리고 있어요. 가끔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 그때의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며 흐뭇해하시고 동생은 자신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억지로 떠밀려간 한국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곳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삐뚤어질 수 있었던 제 인생은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올바른 방향을 찾았고 이제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래드도 최근 한국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그가 이제는 한국의 IT 기술과 문화에 푹 빠져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종종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새로운 꿈을 키웠던 그때의 설렘이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한국을 찾아 그때의 그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의 저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들려주고 싶네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면 이 채널에 꼭 다시 알려드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 제발.